기혼? 미혼? 돌싱. 피혼. 뭐라고요? 아니 너무 갑자기 진취적으로. 옹개군? 너무 진취적으로 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방금 따뜻한 물 먹었더니 목 성대가 확 밝아지네요. 네. 갑자기 너무 치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피치고 피치고 올라. 근데 그게 터질 일이야? 아니 갑자기 너무 웃기네요.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인사가 독특한 줄 알았더니 웃음 포인트 독특하네 이게. 네, 김희돌 피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기운이 넘치시네요. 네, 오늘따라 기운이 넘치네요. 낮잠 잤어요? 오늘 낮잠 잤어요? 아니, 뭐 하나 하고 와가지고요. 그 톤이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 네. 여자랑 진행했습니까? 설마요. 바로 저러. 여자랑 같이 진행했죠. 그런 상관없이 많은 분들 있업 보고 왔습니다. 있업 직관하고 왔습니다. 오.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이 정말 다양하다. 유튜버 행사를 진행하고 왔는데 네. 국회에서 상을 주는 건데 포르투갈어를 하는 한국인이 네. 포르투갈어를 쓰는 그 글로벌을 대상으로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독자가 125만 명인 거예요. 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영국 남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코리안 도스트라는 분은 인도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독자 거기도 125만인가. 원래 그 내수용보다 그 해외용이 더 아무래도 대상자도 더 인구가. 많고 사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되는 게 그 조회수 대비 수익이 높아요.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해외에서 본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돈을 더 많이 책정해 줍니다. 그럼 우리 수다녀들 같은 것도 어떻게 자막만 좀 달아가지고 자막비가 더 듭니다. 자동으로 안 되나요?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되지 않나요? 자동으로 하는 건 아무래도 맛이 안 살지.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그때 어제 같이 방송하면서 보셨잖아요. 잘못된 만남 김건모 씨 거를 한국어 자막을 틀었더니 자기 마음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길 때.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이후로가 한국어로 자막을 깔잖아요. 다퉜어 너와 난. 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너와 식으로 멀어졌다. 뭐 이런 거. 문장이 한 3개로 나눠집니다. 시작부터 그냥 Give me the 공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우리도 어쨌든 약간 그렇게 뭔가 새로운 방향을 해외로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안에서나 드네요. 잘하세요. 진짜. 근데 우리 멤버 장원 오빠와의 관계부터. 또 몰라. 해외로 나가면 뭔가 수가 틀릴지. 먹히는 관계. 꼭 이 안에서 안 풀린 애들이 밖에 나가면 할 것 같다고. 윤석열도 그래서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뚝뚝 떨어지잖아, 지지율. 나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국격을 갉아먹고 있죠. 네, 안에서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녀들 첫 번째 주제는 연애 오지라퍼들 준비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습니까? 연애 오지라퍼. 있죠? 저는 사실 아재 트리플 있잖아요. 진짜 심하죠. 저는 이제 이거를 뭐 당해도 보고 해도 보고 한 게 되게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수가 25에 결혼했어요. 진짜 일찍 결혼한 거네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때 꽤 너무 일찍 가는 거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일찍 갈 때 우리도 같이 어리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다 제대로 말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이제 나중에 이혼했거든요. 근데 이혼할 때 그렇게 우리를 원망하는 거야. 왜 나 안 말렸냐. 니네 그게 왜 그 친구가 못 나온 거야. 그런 거 보면 누나 친구도 서로 안 말려줬네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안 말려줬다고 원망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미 어린 27에 이혼했거든요. 그때도 진짜 어리잖아요. 어리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오지랖을 피워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했더니 또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이조자도 아니다. 웃을 수가 없는 게 저도 이혼할 때 네. 지희 그리고 뭐 자민이라고도 초등학교 때 친구 있어요. 오랜 친구한테 왜 그때 나 안 뜯어 말렸어 다 얘기했는데 애들 다 그래요. 말렸잖아. 대놓고 말렸잖아. 그때 말렸어요?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 저는 별로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말렸을 거예요. 심지어 박지 씨는 그 당시 나이로서는 연애 별로 안 했을 텐데. 되게 어릴 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때 사실 제가 말릴 처지가 아니었던 게 내 20대 초반에 누구 만난지 알잖아요. 근데 말릴 저분이 더 뭔가를 많이 했을 때거든요. 이분 뭔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라서 뭐 얘가 얘한테 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짱감이 없었다. 저도 그런 조언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었는데 딱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손문선 씨의 계기. 저한테 결혼 전에 조언했었나요? 조언했었죠.
했어요? 네. 안 했지 않았어요? 네?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남편분이랑 계속 같이 왔어요. 말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손님이었잖아요 또. 손님이었지. 네. 어. 가게 항상 같이 갔으니까. 네네네. 손님으로서는 너무 좋았어요. 아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드시고 벌써. 업고 가니까. 네네네. 잘 업고 가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연애 오지라퍼들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5위부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5위 보겠습니다. 사랑이 얼마 갈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랑이 얼마 갈 것 같아가 아니라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다야? 그거 다 아니야. 그거 짧아. 근데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 맞잖아. 맞긴 한데 아직도 사랑이 한 85%? 되게 크다. 옛날엔 진짜 한 90%에서 95%였다면 지금 많이 준 게 10%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네. 15%는 뭐예요? 남은 15%는? 돈 이런 거겠죠? 경제력 이런 거? 아, 잠깐만. 그러면은 돈이든 경제력이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성격이든 이런 게 15%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오로지 사랑이에요? 그런 거 같아 아직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면 성격 같은 거는 보지도 않겠지. 그냥 거기다 포함되어 있겠지. 섹스, 사랑 이런 거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뭐 성격이 좀 모나 보여도 아 저럴 수 있어. 아 저런 부분이 있구나. 나도 모자란 부분 있으니까 퉁치지 뭐. 막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그럴 수 있어 이런 단어 나오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들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 항상 연애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주변에서 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 사람 이해해 주지 마. 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이러면 저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해 안 되는 건 없어. 아니 왜냐면 현주 진짜 신기한 이해의 경지를 보여주는 게 네네. 뭐냐면 저희가 보기엔 그 남자가 분명 바람을 피고 있어요. 바람 피고 있고 너무나 정황이 확실해. 근데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네가 생각한 증거를 대봐 이랬더니 오빠가 약속 장소까지 가는 동안 오빠 차 안에서 나랑 끝까지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웃어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대체? 아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화를 끊고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날 리가 없다 이 말인 거지. 맞죠? 네. 근데 말이 됩니까? 아니 나는 왜 이해가 되지? 현재 너랑 나랑 잘 되면 진짜 글로벌 호구 부부 되겠다. 자, 연애 오지라퍼들 4위입니다. 아, 너 결혼하면 걔네 부모한테 시달리겠다. 이거는 이건 맞지 않나요, 근데? 거의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유 없이 말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건 또 겪어보면은 네. 이게 또 다 이상한 게 다 보여요 정말. 그리고 다 이것도 사실 그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 그 막 이런 거죠. 와, 씨, 결혼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보이는 거야. 그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친구들이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듣거든요. 근데 이 단편적인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상관없는데 보통 안 좋은 내용을 우려스러워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보통 그 말이 맞죠.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죠. 어떤 부모님이면 결혼하면 힘들 것 같습니까? 자식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손 벌리는 부분. 용돈을 타간다고? 아, 용돈을 타는 정도가 용돈은 뭐 탈 수 있죠. 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것 돈을 막 요구한다거나 막 어디 굳이 이제 뭐 부모님이 지금 뭐 20평대에 두 분이서 잘 살고 계시는데 나 집을 좀 큰 집으로 옮겨야 되겠으니까 나 50평대로 이사 가게 돈 좀 보태줘. 막 이런 식으로 두 분이서 얘기하죠. 사시는데?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돈인데 그걸 자식한테 에어비앤비 하시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두 분이서 사시는? 넓은 집 살아도 되는데 굳이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런-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자식 돈으로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되게 희한하게 있는 게 그 자식이 벌어들이는 돈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작가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너는 그 집에 시집 가면 너는 시부모에게 올 돈을 뺏어가는 애가 돼. 맞아. 그러네. 그런 맞아, 얘기 맞아.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엄마랑 끊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나중에 와이프한테 원천 봉쇄. 아예 원천 봉쇄 해놨습니다.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원천 봉쇄부터 했어요. 어쨌든 결혼 안 하더라도 뺏기기 싫으니까. 뭐 어떤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상 심리라고 하기도 그런 게 나 키우면서 돈 쓴 게 없거든요. 아니 근데 놔둔 근데 왜? 것만으로도 아니 근데 약간 이런 그림이지. 응. 내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여유가 돼서 해드리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여유가 안 되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러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지. 완전 다른 얘기죠. 얘기지. 이게 그래서 계속 이제 자식들한테 득보려고 하는 부모도 문제지만 계속 품 안의 자식으로 결혼 뒤에도 남겨두는 부모들도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건 남자들도 이런 것 때문에 부딪혀요. 제가 만났던 여성분의 언니가 결혼했는데 그 집에 계속 장모님이 와서 집 청소를 해주시고 빨래까지 개주신다는 거야. 불편해. 한 번은 심하게 싸웠다 그러면서 그 내 여자친구가 그 말을 전하는데 사위 속옷까지도 이제 정리를 다 해주신 거야.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워서 그것 때문에 시작이 돼서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잘 넘어갔는데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데 여자친구는 그게 왜 이상하냐고 그러는데 그 여자친구 편들어야 되잖아. 근데 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약간 시겁하더라고. 얘랑 혹시 결혼하면 나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겠구나. 근데 그것도 약간 저도 이제 주변에 본 한 케이스에서 엄마랑 사이가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엄마 말을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말에 와라 그러면은 뭐 와이프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으면 엄마 이번 주 못 가 다음 주에 갈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도대체 왜 그랬더니 그 이제 전에 들은 바로는 엄마가 이 남자분을 되게 어렵게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너무 애틋하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거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아내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그치. 아니, 왜냐면 하나도 거절을 못하니까. 애틋하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엄마 빼고. 근데 보통은 이제 친구들한테 거절을 잘 못해서 뭐 연인 간에 다툼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엄마한테 거절을 못하는 거 진짜 되게 레어하긴 하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정도 와라 뭐 일주일마다 와라 이런 것까지는 진짜 귀엽고 이제 돈 문제로 들어가니까 돈 해달라는 것도 거절을 못 해가지고 계속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엄마를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랑 장사를 해보면 돼. 같이 의절하게. 그러면 동업. 엄마의 실상을 확 알게 되거든요. 반드시 사이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네, 동업을 네. 유도한다. 네. 자, 연애 오지랖퍼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입니다. 누구 씨는 어때? 이렇게 이게 어떤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친구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 사이인데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 장훈 오빠 어때요? 막 언니 생각도 없는데. 맨날 물어보는. 그러니까 지금 남자는 아니니 차라리 딴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남친이 있을 때. 뭐 그것도 그렇고 우린 이렇게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있는데 막 청석이 오빠한테 그래서 지 어때? 막 한번 만나봐 괜찮은 것 같아. 막 본인은 생각도 없는데. 아, 그런 이건 거 진짜 오지랖이다. 내 생각 안 물어봤잖아요. 굳이 그걸 물어봐야 되냐? 아예 뭐 물어봤죠. 요건 일단은 그 현재 있는 사람을 돌리기 위해서 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굳이 막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연애 오지랖하니까 깨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 말대로 남친 여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아무 사이 아닌데 막 누구 어때? 그래서 어때? 막 이런 오지랖 장난 아니거든. 근데 뭐 진짜 같이 오지랖. 별거 아닌 일상적인 얘기하고 있었는데 딱 뒀다가 진짜 둘의 그걸 어, 이상하게 만들어. 만들었어. 이제 하면서 둘이 남겨진 가구 막. 너무 싫어. 맞아, 진짜 진짜 아무 얘기나 일 얘기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좋아해. 너무 싫어서 진짜. 이거 SNL인가 어딘가 나왔는데? 맞아요? 유튜브인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유형들 많아요. 제일 재수 없는 거에서 이제 탕비실에서 어. 남자 여자 신입사원이 둘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상사 들어왔다가 나 눈치 없는 사람 아니다. 너무 싫어. MG 오피스 남초에서 편에 나왔대요. 그래서 저 존나 재수 없더라고. 엮지 마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사랑의 메신저인 양 굳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막 마음 넓은 상사인 양. 맞아. 나는 이런 후배 직원들의 뭐 자유로운 연애 지지해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다 엮고 막. 그래서 혼자 뿌듯해하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네. 그 YTN스타 시절에 회사에서 그랬군요. 회사에서 카메라 다들 어렸으니까 나이가 전부 다 20대에서 30대 초반 그 사이에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맨날 같이 이제 촬영을 나가니까 되게 친했던 카메라 감독님이 있는데 그 감독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이유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정말 한 2사 지내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송문선 아나운서랑 무슨 관계냐 사귀는 거냐 약간 어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불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울면서 아니라고. 왜냐면 너무 억울하니까. 막 울면서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항변하고 이랬던 되게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울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너무 싫었나? 너무 싫었나? 너무 억울했나 봐. 근데 어쨌든 그때도 우리는 정말 맨날 촬영 같이 다니니까 친한 건데 약간 그 윗선에서 눈치 없이 쟤네들 약간 이상한 거 아니냐 약간 이래서 제보가 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안씨였습니까? 안씨?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거는 진짜 오지랖이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자, 연애 오지랖퍼들 2위입니다. 연애는 많이 해봐야 한다. 애인 있는 사람한테 얘 한번 만나봐. 아, 이거는 하지. 그쵸. 이거는 솔직히 많이 했지. 그러니까 막 소개팅해주고, 네. 막 연애 많이 해봐야, 많이 헤어져 보고, 많이 만나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좀 나중에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랬었다는 얘기나 눈치로 내가 알아채고. 왜냐면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직업이 불분명하다. 안정적이지 않다. 진짜 많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다 까고 안 한 사람도 있었고, 그 와중에 좀 이렇게 실제로 다 나갔었던 푸시가 좀 세가지고 나갔던 여성분들도 있었는데, 그거 진짜 남자한테는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입니다. 나도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저한테. 어제도 걸렸어요. 장원 형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뭐냐, 내가 위치 추적기 달아놨어요. 뭐야! 진지했는데 지금. 아니 내가 촉이 있나봐. 그냥 그때 당시 싸이월드였는데 그냥 뭐 이렇게 되게 좀 맛있는 식당에 뭐 그 음식을 플레이팅을 찍어서 올렸는데 누가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이거는 친구랑 갈 분위기가 아닌데? 데이트 코스 느낌이구나. 내가 팠지.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그러면 그런 사진을 찍어서 싸이월드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친구 만났다고 하면 그럴 줄 알았나 봐.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느낌이 이거는 여자랑 둘이 만나서 이런 데 갈 때가 아닌 거야. 감태 이제 운이 올라간 거 짠하고 있는 이런 것들. 남자들이 절대 안 하는 거 이런 거 올렸겠지 뭐. 100%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소개팅이 어울릴 법한 그 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파들어가 봤더니 주변에서 너무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냥 잠깐 그러니까 가서 식사만 하고 올라고 갔다 왔다고.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미안하다고 되지 안 그러겠다고 하면은 또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때 용서해줬어요. 진짜요? 그리고 3개월 있다 헤어졌어요. 그때 바로 헤어지면 너무 속 좁은 남자처럼 보일까 3개월 참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M장기의 구독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은 누굴 만나더라도 그런 얘기 들을 일은 거의 없겠네요. 모르죠. 또 근데 그게 상대적인 거라 사람들이 어르신들 생각은 또 되게 그 널리 알려진 전통적인 좋은 직업이 아니면 다 야 유튜브 그거 뭐 언제든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불안정한 거 아니야? 자꾸 단점 안정적인 게 중요하거든. 그렇게 아니면 따지면 정말 전문직이거든. 안정적인 직업은 진짜 몇 개 없지 않아요? 그죠? 정말 안정적이면 진짜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한테는 이런 거라 했죠. 이런 거 이런 일개 유튜버고 일개 유튜버 너는 뭐 100개 유튜버냐? 아니 왜냐면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한테 욕을 먹으면 이게 그 사람만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나의 연인까지 좀 맞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 왜냐면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난 왜 네가 더 신냐 지금? 이런 것들은 원래 그러더라고요. 저게 진짜 네, 이런 거랑 저런 거. 네, 이거 아니, 난리 저는 났습니다. 어떤 얘기 유유상종. 들어봤냐면 저는 네. 대놓고 저한테 현조야 근데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뭔데 오빠? 나 엄마가 뭐 지금은 아니고 한 몇 달 있다가 누구를 소개를 시켜준다고 그냥 한번 선자리에 나갔다 오라고 해서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해? 아니, 그러니까 선을 너한테 보러 의사는 가서 물어보지도 예고하는 않고? 거죠.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아니 거예요. 무슨 엄마의 노예인가요? 아니 근데 어머니들 중에 있어요. 꼭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막. 아니 그거 자기 선에서 처리해야지. 그러지. 아니 근데 싫지 않은 거지 어머니들도. 싫지 않은 건 그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싫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조건으로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딱 듣자마자
아 내가 이걸 이해해줘야 되나?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근데 기분은 좀 나쁜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뻥 맞은 것 같아가지고. 어디까지 이해해 주려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진짜 언니 말대로 아 이거 이해를 해주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그 상황을 아예 모면해버리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까 오빠가 한 얘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분 나쁜 것 같아 전화를 했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나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랬더니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이러는 거죠. 없도록 할게가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다고 하더라고. 안 갔다고 믿는 거죠 지금? 그렇겠죠. 잘 믿는데 왜 그래요? 그랬겠죠. 뭐 그때 그랬겠죠. 야, 우리가 얘기해준다고 알 사람 같았으면 진짜 얘기했지. 일단 그 자리에 안 간 애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 이거 봐봐. 연애는 많이 해봐야 해라고 하지만 많이 해봐도 소용없어. 안 돼. 소용없어. 안 돼요. 네. 발전이 없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발전했다니까. 95%에서 10%가 줄었다고. 큰일이다. 부모님은 이런 확실한 조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2016년에 낙선하고 나서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뭐 건물주 빌딩 딸을 만나보라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정치를 꾸준히 할 생각이었으니까 내가 무슨 정치할 건데 무슨 돈 보고 여자 결혼하면 말 되냐고 다시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뭐 정치하려면 돈 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혹시 그분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 내려가서 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때 너무 어렸다. 예. 몸도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연애 오지라퍼들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위 볼게요. 결혼은 현실인데 걔는 결혼 상대는 아니다. 결혼감은 아니야. 이 여자들이 얘기하는 결혼감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다 안정적인 직장. 그래, 그런 거죠. 똑같잖아. 뭐. 경제적인 능력. 주변에 남사친이나 또는 같은 여성에게 걔는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할 때가 있을 때 가장 큰 요인이 뭘까? 5개로 분류했습니다. 경제력, 신뢰감, 그리고 외모, 몸매, 집안 사정, 그리고 과학적인 거죠. 관상. 어떤 게 가장 떨어질 때 그 사람은 결혼 상대감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솔직히 경제력인 것 같아요. 제일 크다. 경제력. 저는 신뢰. 그렇죠. 현조 씨 때문에 넣은 거예요. 누구나 신뢰하기 때문에. 까먹을까봐 오빠가 5개 했잖아요. 까먹을까봐 손가락 여기 밑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발 그것도 네 인생에 신뢰하는 거 같잖아. 왜냐면 이게 가장 불분명한 건데. 그래? 나 진짜 누가 자꾸 나한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정신 차리라고. 너 계속 얘기해준다. 네가 안 듣잖아. 지난 1년을 얘기했어. 지난 1년을. 너무 많이 얘기했다, 야. 이런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거 엄청난 거야. 진짜. 야, 어디 334 어디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하지 않아? 그럼요. 너 우리한테 9만 원씩 내. 한 시간에 9만 원이야. 야, 여기 시급으로 따지면 다 얼마짜리 되는지 알아?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연애 오지라퍼들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뭐 진짜 오지랖인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사람이 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 살아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뚜껑 따보니까 전혀 아닌 경우도 있고 네, 인생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또 이 작가님이 약간 사심이 들어간 것 같은 주제인데요.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이유를 또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그 며칠 전에 수다녀 단톡방에다 보냈잖아요. 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에서 부부간에만 성관계가 가능한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 작가님 너무 찬성이라고. 어차피 나 못하는데. 남들 못하게 하려고. 네, 바로 주제로 올라왔네요. 못돼가지고. 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만나고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엔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라고요.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또는 이재임몰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영한네이처 이제이물 여기서만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집에서 떨어지면은 그 진짜 상비약 같은 거 밴드나 뭐 연고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DM으로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술겜이랑 뭐 다 다른 제품 같은 거 술겜이랑 이것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아. 이거 드셔보셨나요? 비교. 이거랑 비교하면 어떤가 이렇게 네, 비교 불가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답변 드리고 있는데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까지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정말 술겜은 드셔보시면은 이제 술 많이 먹은 다음 날에 드셔보시면 이 숙취 해소 효과를 정확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그 아마존에서 1위 했다는 숙취 해소제 되게 오. 예쁘게 생겼어요. 파란 병, 조그만 병인데 그거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술겜과 비교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술겜을 왜 아마존에 진출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편의점부터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장님 영어를 좀 잘 못하시는 건가? 도와주세요. 영어 잘하잖아요. 도와드려요. 제가 네. 송서미 씨가 잘하니까.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거기서 이제 영어 방송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송서미 통해서 네. 아마존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광고는 진짜 건강한 그래놀라 휴닉의 리얼 그래놀라입니다. 귀리의 영양소를 쉽고 맛있게 섭취하세요. 당 함량은 줄이고 취향을 고려해서 준비한 5종류의 그래놀라로 매일매일 색다르게 즐기실 수 있어요. 자, 바삭하고 먹기 딱 좋은 식감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간식으로 섭취하기 딱 좋습니다. 당 함량을 낮춘 플레인, 클래식하고 밸런스가 좋은 시그니처, 자, 향이 일품인 시나몬, 고급스러운 풍미의 카카오, 국산 흑임자를 사용한 흑임자 맛까지 5가지 리얼 그래놀라를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소개합니다. 5개 세트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TV 적어주시면 배지포유 5팩 증정해드리고요.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 혹은 010-727-6717로 연락주시거나 부담없는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휴닉을 찾아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놀라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네. 같이 먹고 있는데 우유랑 먹으면은 약간 플레인이랑 시그니처가 맛있고요. 네. 그릭 요거트에는 흑임자 맛이 이게 너무 이게 한 끼로 먹어도 딱 좋고요. 네. 네, 그죠?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은 그리고 이거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좀 포만감도 있으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휴닉 그래놀라 여기서 나온 이제 그 베지포유랑 네.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죠. 같이 타서 먹으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베지포유를 5팩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벤트에서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회 신제품 맨드롱 현미 찜질팩입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차서 고생할 때, 손목이나 무릎이 시리고 쑤실 때, 뭉치고 뻐근한 목, 어깨, 허리를 풀어주고 싶을 때, 속 쓰리고 배가 아픈 여성의 그날. 맨드롱 현미 찜질팩의 온기가 당신의 몸을 건강하고 상쾌하게 합니다.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수면 질도 좋아진다고 해요. 잠들기 전 배를 따뜻하게 하면 장운동과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줘서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유해물질이나 전자파 걱정 없이 현미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촉촉한 스팀으로 습식 찜질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전자레인지 용량에 따라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돌리면 30분 이상 따뜻한 온기가 지속됩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적립금을 드립니다. 숙면상회는 2월 한 달 동안 메밀베개 제품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숙면차 제품들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찜질팩이 나왔군요. 숙면상회. 이거 진짜 배에 올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예쁜 게 카라티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어. 목에다 이렇게 해서 앞에 리본을 이렇게 묶어도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써봤어요. 아니요, 저기 있어서 여기 와가지고 좀 딱 여기? 근데 컬러도 노란색도 있고 네. 민트색도 있고 아까 한번 되게 이렇게 예쁘다. 걸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네. 이게 어깨 뭉친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뭔가 어깨 찜질 이런 거? 근데 숙면상회 자체가 일단 베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뭐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구입을 하셨을 텐데 현미에서 나오는 스팀으로 직접 이제 습식 찜질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굳이 뭐 이런 어깨 뭐 마사지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지 마시고 네.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소파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다녀들 두 번째 주제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두 분이 내용 활약해 주셔야겠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잘 못 느끼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현주 씨는 헤어지기 직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직전이라뇨. 자, 그 상황이 있어서는 둘이 아마 정반될 겁니다.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송문선 씨 그 문제도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저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스러운 왜 그 웃음? 과정이다. 찐 웃음이에요, 찐 웃음. 자연스러운 과정 어. 아닌가요? 이게 남녀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해도 2, 3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친구같이 조금 그런 네. 관계가 되는 게 좀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현준 씨는 어떻게 해서 지치지 않았나요? 저는 나날이 발전했는데요. 아, 나날이 그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왜 가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진짜 그런 게 없었어요. 비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나는 사랑이 식지 않아서. 근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도 막 운동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니까 상대방도 이제 그런 거에 좀 뭔가 자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트름, 방귀 그리고 대변을 보러 가는 거, 똥 싸러 가는 거 있죠. 그런 거 보여준 적 단 한 번도 없고. 아니 그럼 배 아프면 어떻게 해, 같이 있다가?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참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냥 있을 때는 그게 바이오리듬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있단 게 말이에요? 없어. 그럼 어디 놀러 가서 계속 한 2박 3일 붙어 있을 때는 그냥 2박 3일 동안 안 하는 거야? 그때 저도 변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호텔 밑에 로비에 내려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밖에 나갈 때 하거나. 이거를 결혼 생활 내내 했다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진짜로 이번 주에 그랬나? 우리 엄마는 방구를 안 껴. 엄마는 왜 방구를 안 껴? 이랬어 애들이. 저녁에 잘 애들 앞에서도 그럼 한 끼지 적 않아요. 없어? 진짜 방구 한 번도 안 꼈어요? 한 번도 낀 적 없어. 남편분 앞에서도? 한 번도. 그럼 차에서만 껴? 차에 혼자 있을 때는 어때? 질방구는? 우리 엄마는 갑자기 거기서 어머니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아니 방구를 안 껴 이러니까 방구를 안 껴. 그것만 뭘 껴. 붙이려고 하는 거야 뒤에다가? 애 붙이면 안 돼. 여기 애 붙이면 안 돼. 야, 들어오지 마. 애 붙이면 안 돼. 내가 한 말이지 애는 안 돼. 마. 애는 안 돼. 빼겠습니다. 다 물러나! 이게 사실 되게 잘 훈련시킨 씨발견들이 그렇거든요. 바깥에서만 배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꾸 관리하고 내가 자꾸 항상 예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집에서 안경 끼고 막 이렇죠. 저도 시력이 나쁘니까. 근데 최대한 안경을 껴도 좀 약간 예뻐 보이게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머리 그렇게. 여기다 묶고 막 남편분은 어떻게 했어요? 뭐? 남편분도 그렇게 했어요?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봤을 그렇게 때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있을 때 그냥 되게 너무 막 편하게 있거나 편하게 이러지 막 않았어요? 그 방귀 끼거나 이런 적 없어? 방귀 끼고 트림하고. 제가 방귀를 안 껴서 그 사람도 방귀를 끼진 않았어요. 서로 조심했구나. 네. 저쪽에서 안 끼는데 내가 먼저 끼는 맛이 있는데? 아니 그럼 근데 저도 연애할 때 방귀를 트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저는 이게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관계가 되니까 섹슈얼한 느낌은 계속 떨어지긴 하던데. 그지? 너무 같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기 쉽지 않은데 익숙하니까. 그게 아마 정말 좋지 않았죠? 에? 잠자리가 정말 좋진 않았죠? 지금 그걸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거를요? 정말 안 좋았으면 결혼까지 안 갔지 그렇죠. 않을까? 그것도 그렇죠. 그러세요? 네네. 어느 정도 됐기냐? 어느 정도 그냥 딱 좀 못 미치지 않았어요? 기준에? 근데 그냥 이 정도면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그랬다지.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뭐 그거에 딱히 막 불만족스러웠다는 느낌은 없었고. 근데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제 연애도 연애지만 연애도 오래 하면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결혼은 매일 같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 데이트할 때 뭐 같이 호텔 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같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일 하지 뭐. 큰 이해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고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문선 씨는 그래서 그거네. 혼자만의 시간이 꼭 주어져야 되는 타입이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 시간이 필요한데 분리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성적 매력이 떨어졌네. 그거에 좀 약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런 거 어떤 여자든.
아닌 여자. 아니 저도 그렇긴 해요. 진짜. 그래요? 그렇긴 해요. 그냥, 아니 걔들은 분리 시간 필요 없거든. 근데 그 걔인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걔 만나면 너는 혼자만 할 시간이 없니? 막 이렇게 짜증 내거든. 얘는 왜 자기 시간이 없니? 나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성향 따라 가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걔들 키우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자기 시간 필요한데 걔들이 와서 계속 치대면 그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거든. 어제 힘들어하는 거 보면 딱 눈치 보고 쫙 가가지고 딴 데 가 있죠. 그래서 언제 안 힘드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지. 언제 안 힘들지? 그 시선이 느껴졌을 때 못 너무 살아. 부담스러워. 문틈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강아지들은 내가 잘 때도 문틈 사이로 계속 지켜보면서 깨나 안 깨나 계속 노려보고 있거든. 깨는 침대 올라와가지고 억울했고 막. 그거 참 귀신같이 알아. 눈만 떠도 알아. 맞아요, 진짜. 고양이도 알아. 우리 집 고양이는 개냥이라서 내가 깨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배우자와 상관계 없는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위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보죠. 성적 매력을 못 느껴서 아까 이제 얘기한 딱 그거네요. 이거 이게 너무 쓸데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현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왜 정말 결혼하고 편해져가지고 외모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딱히 외모에 큰 변화가 없어도 이거는 저는 되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뭔가 연애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지금 안 하면 또 못하니까 막 이런 게 있는데 결혼하면 뭐 지금도 할 수 있고 이따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간절함이 떨어진다.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집에 안 가는 여자친구가 있고 집에는 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난 오래 사귀잖아요. 늘 오래 사귀잖아요. 늘 뭐 5년 이상 사귀니까. 그 잠은 집에 가서 자는 친구랑은 더 오랫동안 좋거든요. 근데 집에서 자는 여자친구랑은 금방 식어요, 그게. 그렇구나.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자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몇 번 자는 게 적당한가요? 집에 안 가는 여자친구. 일단 안 갈 거거든. 집에 안 가긴 안 갈 거거든. 가긴 갈 거야. 가긴. 아니, 매일 밤 잠은 자기 집에서 잤으면 좋겠어요. 맨날요? 하루도 우리 집에서 자는 건 싫어. 그건 힘들어. 아니, 왜 꼭 우리 집에서 잘라? 너 왜 자꾸 우리 집에서 잘라 그래? 좋으니까. 소주 만들지 마라. 죽여버린다. 요즘 수다녀들 쇼츠 만들어요? 아니, 혹시 몰라서. 자, 5위가 아무튼 요거였고요. 그럼 4위는 뭘까요? 육아에 지쳐서. 이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 네, 애 낳고 나서. 그리고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포인트가 아예 딱 전환이 된다 그러더라고. 아이로 남편에서 간다. 아이로. 그리고 이게 그 호르몬이 아무래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인트 변화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된 있습니다. 거죠? 진짜 이거는 저도 미스테리예요. 내가 볼 때 너는 어디 뭐 고장난 것 같아. 잘못했어. 진짜 모르겠어. 너무 어렸을 때 애를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모성애도 강한데 이거가 막 진짜 육아에 힘들어서 모성애보다 성애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런가? 뭐를 빼야 돼? 육아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막 하기 싫어 이런 건 없었고 현조 씨는 그 생각해 보니까 한 뭐 40대 50대 돼도 되게 활발하게 그래서 애도 연년생이에요. 건강하게 네네. 어. 잘 지내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네요, 진짜. 연년생인데. 어디 뭐 숨겨진 애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막 풀었죠. 운동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저는 그런 거를 다 뭐 스트레스든 뭐 약간 그런 쪽에 뭐 스트레스든 그래도 운동으로 다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운동으로 사실 성격 많이 풀려요. 진짜 많이 풀려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하나? 하루에 2탕도 하고 운동? 진짜 매일 하죠. 아침에 테니스 쳤다고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저녁에 또 운동하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요즘 플라이 지겨워 죽겠어. 리본 필라테스. 리본 필라테스 자기도 고맙다고 어디 인스타에 스토리 올렸지만 그 리본 내가 풀어버리고 싶어. 요즘에 무슨 또 플라잉 요가도 하던데요? 요즘 플라이교에 빠져가지고 맨날 하루에 아침에 2시간씩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하루에 2탕 하나 봐요. 그거 2시간, 테니스 2시간, 리본 필라테스 2시간. 테니스 치고 리본 어디 묶고 플라잉 어디 묶여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은데. 셀프로 묶는다는 게 문제죠. 뇌에 전두엽 대신에 뭐 색두엽 이런 거 달리는 거. 섹스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냐. 네. 하루 종일도 물고 있을 것 같아. 네. 자, 배우자와 상관계 없는 이유 보고 있습니다. 3위 뭘까요?
귀찮고 좋은지도 모르겠다. 이거 지희 씨 얘기죠. 친구들이 서로 사이좋게 한 명씩 그렇죠. 한 번씩 건드리네요. 한 번도 귀찮아본 적이 없죠. 네. 귀찮아 본 적 없어요? 귀찮아 본 적이요? 네. 너무 피곤해. 몸이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이렇게 찌뿌둥하고. 현주 씨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씨 한 번도 안 귀찮아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귀찮으면 원래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는데 그 귀찮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게 이제 사랑인 거죠. 맞아, 상대가. 맞아, 맞아. 사실 그냥 그 기저에 귀찮음이 네, 있다는 것 그건 이제 자체가 귀찮은 행위. 그러니까 전 그런 거는 있죠. 뭐, 오늘 너무 힘들고 전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오늘 만약에 화장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만약에 옆에서 들이대면, 갑자기 그 감정이 싹 사라지죠. 잭도에 있다니까. 네. 대단하다. 이 정도면 남자 성격 아니에요? 남자는 못해요. 남자도 이렇지 않아. 남자도 귀찮을 나이 때는 먹으면 못해요? 나 3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귀찮고 피곤해도 남자들 지금 현주 말한 것처럼 옆에서 막 이렇게 매일 다른 여자가 들이대면 가능하죠. 그건 가능하죠. 참 신기한 동물이. 20대 때는 시간대별로 오셔도 돼요. 다른 여성분이. 매일 말고 매 시간 다른 여성분 오셔도 돼요. 여연주 운동 나눠 하듯이. 네, 다른 종류로 나눠 하듯이. 네. 테니스의 맛과 필라테스의 맛은 다르잖아, 그죠? 그럼요. 완전 다르죠. 네, 자 네. 배우자와 성관계 없는 이유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타임 가고요. 마지막 순위 열어볼게요. 네, 이번 광고는 산삼순백 자매품 산삼침향원 천수입니다. 천수가 독보적인 침향원인 이유 3가지. 첫 번째, 환 한 개당 침향 1000mg 함유. 두 번째, 환 한 개당 용량이 무려 5g이나 됩니다. 세 번째, 환 한 개당 지리산 산양산삼 1000mg 함유. 그래서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20뿌리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흡수가 잘 되라고 특허받은 발효공법으로 만들고 복합 유산균까지 더했습니다.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1+1 이벤트 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별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구매 고객에게 지리산 산양산삼 순 100% 산삼순백 10병을 특별 증정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고개 숙인 남편, 지친 아내를 위해서 하루 6,000원만 투자하세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산삼순백, 산삼침향원 천수입니다. 저는 이제 침향원 천수 나오기 전에도 먹었었기 때문에 네. 바로 비교가 가능하더라고요. 침향원을 사실 좀 억지로 먹게 되거든요. 왜냐면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입에서 씹어 넘기는 게 사실 되게 곤욕스러워요. 그거 못 드시는 분들 아마 꽤 많을걸요. 그죠? 근데 천수가 너무 좋은 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네. 쫄깃하고 식감도 좋고. 네. 그리고 안 먹더라도 가방에 있는 거 그 금색 그 동그란 그 포장 케이스만 봐도 든든합니다. 아주 그냥. 네. 그렇게 심리적으로 미안받지 말고 하루에 한 알씩 꼭 복용하시기 아니, 바랍니다. 근데 좀 아껴 먹게 되더라. 좀. 네. 자린고비 느낌으로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그 보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될 때 뚜껑을 까서 냄새를 맡습니다. 이제 냄새가 사라질 쯤에 드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천수가 다른 침향원이랑 비교해서 너무 가격 대비 진짜 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삼 함량부터 해서 침향 함량 그리고 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또 이제 1+1으로 해서 한 박스에 거의 한 19만 원 정도 되는 셈이죠. 네,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좀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산삼 침향원 천수로 기력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를 소개합니다. 스파를 다녀온 듯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불안정했던 기운을 평온하게 다듬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 성분과 향기로운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하루의 피곤을 사르르 녹여주는데요. 세라마이드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힐로소피 제품은 얼굴부터 바디, 아이부터 어른까지 데일리로 믿고 쓰는 미스템입니다. 자, 왠지 모르게 거칠거칠한 피부가 고민이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철벽 보습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피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탈모 샴푸도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 회원가입 시 2,000원 즉시 할인해드리고요. 3개 이상 구매 시에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TV라고 적어주시면 필링 젤도 함께 증정해드립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 저는 이제 샴푸를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워시로 시작했거든요. 네. 바디워시 너무 향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탈모 약간 완화 제품으로
그런 느낌으로 샴푸를 쓰고 있는데 샴푸가 쿨링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으면 진짜 시원한데 감고 나면 또 부드러워서 그냥 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바디워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도 바디워시가 다 떨어져가지고 요거 3+1을 다 바디워시로 주문했거든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게 향이 진짜 좋고 이걸로 맞아. 그 3+1 꽤 오래 쓰겠네요. 단체로 사신 분 아니죠? 네. 저는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주문을 해요. 집에 애들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들을 근데 이거 강아지 써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비건 제품이잖아요. 그쵸, 비건 제품이고 목욕 봉사 가신 거 아니죠? 저희 집도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목욕하실 분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몸도 굉장히 촉촉해서 요즘 네. 같을 때 피부도 엄청 거칠거칠해지고 맞아요. 막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 힐로소피로 몸을 씻어주시면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힐로소피 또 천연 에센셜 오일이 함유돼서 향도 너무 좋으니까요. 바디 제품들 여러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깝지만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이유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위 한번 볼게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자고 하면 하는데 둘 중에 누구도 하자고 하지 않는 거. 그냥 그냥 뭐 사이가 안 좋은 하게 것도 그냥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동료처럼 인생을 네. 함께하는 동료처럼 돼버린 거지. 맞아, 친구처럼 그러니까 그냥. 섹스가 없는 상태에 대한 불만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차라리 이제 이건 섹스리스. 나요. 네. 왜냐면 양쪽 다 섹스리스, 그러니까 섹스를 원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살더라고요. 그건 각방을 쓰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르신들은 무조건 한 입으로 있어야 된다고 막 그래서 각방을 쓰면 좀 이렇게 같은 집안에 있는 방이지만 그래도 건너가는 동안 좀 뭔가 그쵸. 어디론가 좀 이렇게 침투하는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 친구들도 결혼하면 각방 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애초에 그냥 각방으로 신혼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이제 함께하는 날이다. 그럼 이제 토요일 날 봐. 그냥 이제 건너방에서 건너방 가면서도 옷을 차려입고 가는 거죠, 이렇게. 똑똑. 룸 서비스 부르셨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난 상의만 차려입든가. 하의는 다 벗고. 아니, 자원 오빠가 옛날에 그 역할극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되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걔랑 결혼했으면 지금 평생 누구 있었을 거 아니야. 맨날 걱정했겠지. 오늘은 또 누구지 나는. 걔가 누군지보다 내가 오늘 누가 될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쪽에서 정해주는 거지. 정해주는 그분이 거지. 정하고 그냥 들어오는군요. 그분이 정해주면 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되게 쫄깃하겠다. 되게 재밌잖아. 재밌겠다. 진짜 애기들이 역할 놀이하는 것처럼. 그쵸? 갑자기 직세 밀려서 죄송하다고 나한테 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야 그게. 잘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일 같아 일. 네, 이 일이 멈추지 않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를 먼저 짜내서 던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지 걔는 그게 즐거워. 즐거운 일인 거지. 출제자니까. 출제자는 즐겁고. 한번 반대로 출제를 해보지 그랬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막 이러지. 아니야 상황 물어봤지. 학생 조용히 해. 막 그러면은 갑자기 의사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기 걸로 그냥 가져가 버려. 밀고 나가는 거구나. 자,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이유. 그럼 마지막 1위입니다.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이제 아까 뭔가 세탁기다. 뭐 애기가 운다거나. 애기가 우는 거. 뭐 이런 아니 것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래 떨어져 있다거나 뭐 한쪽이 아프다거나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근데 봐봐, 3위부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아니야. 귀찮고 좋은지도 모르겠음, 특별한 이유는 없음,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도 그냥 핑계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 연애할 때도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패스했을까? 여의치 않아도 그렇게 또 그러니까요. 밤을 새워가며 그러네. 했던 일을. 근데 애가 깨거나 이런 거면은 진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건 안 맞아, 되죠. 어쩔 수 없죠. 애 울게 냅둘 순 없으니까. 뭐 얘를 안고 한다던가. 그거는 깐난 애기를? 아니 생각을 해본 거죠. 했던 생각을 하는 거지. 옛날 생각이요? 옛날 생각. 들켰네.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한 4년? 뭐,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4년 이상 사귄 연인에게 성적 매력을 자주 느끼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이제 많이 생각했어요. 느낄 수 있죠. 근데 확실히 뭔가 포인트는 필요해.
늘 일상의 반복이 되면 솔직히 그렇게 자극되기 쉽지 않아요. 갑자기 스타일 변화를 확 했다던가 평소에 안 입던 옷 스타일을 좀 입었다던가 뭐 살을 확 뺐다던가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뭐 살이 좀 쪄서 갑자기 좀 글래머러스해졌다던가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약간 외적 변화? 네. 외적 변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더 여자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각적인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한 3, 4년 이상 사귄 연인은 마지막에는 거의 이런 섹슈얼한 느낌은 사라져가지고 네, 항상 그런 게 떠올랐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뭐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노력을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랬고. 그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적인 변화에 좀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치. 차이가 있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분위기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무드를 탈 수 있는 분위기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 분위기가 없이 맥락 없이는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니즈만 있는 거지. 이러면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부가 되면 늘 똑같은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늘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를 설정하는 것도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잖아, 사실. 배우자 입장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뭐 매일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게 매번 컨셉을 어떻게 바꿔 이거를. 아니 뭐 컨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하기 싫어 너도. 아니 방송이라 뭐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 씻고 들어와서 자고 이런 거보다는 뭐 갑자기 뭐 이제 초를 켠다던가 향을 갑자기 어느 날 뭐 인센스를 하나 킨다던가 그럼 냄새가 갑자기 확 퍼지면 또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약간 계기가 되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너무 이제 일상적인 데에서 다 씻고 자려고 누웠어. 근데 갑자기 이러면 피곤해 피곤해 내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 섹스 스타일을 약간 계속 갖고 있었네. 문선 씨는. 또 부부가 되면 그런 거 신경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뭐. 아니 왜 내가 왜 결혼해본 사람한테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아니 아무튼 이제 저는 그렇고 사람마다 다른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내가 원하는 거는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잘 알려고 하지 않. 특히 섹스에 있어서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거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대화를 좀 활발하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둘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장소를 바꿔본다든지 아까 말한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그 섹스리스를 극복하는 이런 뭐 비결 중에 하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토크 마무리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 뒤에 우리 일러스트 남자분은 왜 이렇게 양지열 변호사를 닮았나요? 심지어 눈에 좀 눈물도 고인 것 같은데. 네, 양지열 변호사 너무 닮았는데 그 옆엔 정민이 형 같고 남자같이 생긴 여자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이유까지 토크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주제나 얘기 나누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면 저희에게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든지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뭐든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다녀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